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덕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윤호덕 의원 연결합니다. 윤호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같은 반갑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논쟁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첫째, 조금 전에 황진아 의원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 이런 발언하셨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사드를 반입하자 배치하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황진아 위원장께서는 장차 가질 핵의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겁니다. 예. 북한의 핵이 지금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사드를 구입하자 또는 반입하자 이런 논쟁은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요격 체제를 갖추자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는데 그 핵실험을 하는 것을 어떤 종합적 노력을 통해서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게 국익에 더 사활적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걸 오히려 4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요격 체제를 갖추자는 논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후가 잘못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실험을 못하게 하는데 국가적 노력, 외교적 노력을 다 집중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죠. 그 논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 명분으로 따지면 지극히 온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3차 핵실험이 있기까지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외교력으로도 극복이 안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4차 핵실험을 노력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는 북한의 지금까지의 행동 양태에 대해서 좀 반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4차 핵실험을 그냥 방치하고 그에 대한 요격 체제를 갖추자는 논쟁은 그 후에 해이지 지금은 금년이나 내년 정도는 진짜 핵심적으로 4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걸 그냥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은 아주 큰 국익에 배치되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윤호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 북한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 남북정상회담을 빨리 제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육자회담의 틀을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황진아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한다면 실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나 강력한 어필을 하게 그런 외교적 노력을 아주 사활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외교, 정치, 경제 문제가 다 지금 함께 얽힐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형이 아주 요동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가 아니라 안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국제 배치 문제까지 다 합쳐져 있죠. 그렇다면은 대전제로는 이 사드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4차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외교적 역량을 총 집결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의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문제는 지금 당장 사드 논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의 사드 논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네 가지 정도의 반론을 피겠습니다. 이 사드 시스템은 완성된 무기 체제가 아닙니다. 적중률에 대해서도 모의 실험에서 한 80% 정도 나온 거지 실전에 있어서의 명중률이나 적중률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죠. 실제가 없었고. 그렇다면 사드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도에서 한 번 더 막아보는 건데 100%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북한의 핵은 시간에 그냥 그 4차 핵실험을 허용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3년, 4년, 5년 후에는 다종화되고 더 소형화돼서 요격 시스템 자체 수도 없이 그런 발전해야 돼요. 끝없는 군비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작전거리, 종심이 짧다 그러죠. 종심이 짧기 때문에 이를테면 고고도로 북한이 핵공격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주변국가, 특히 중국의
반발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접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예. 그 중국하고는 지금 연간 3천억 불에 해당하는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친 보도도 훨씬 크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이익, 무역 흑자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안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똑같이 이 두 개를 같이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 중국에서 이를테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라고 상정했을 때 예. 한다고 하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경제 불씨를 여보세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이로덕 의원님 전화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요. 저희가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예, 좀 잡음이 좀 많이 들려서요. 지금 잠시만 좀 끊어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저 듣기에 좀 불편한 소음이 들려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윤호덕 의원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4가지 정도의 반론 가운데 지금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나요? 예, 윤호덕 의원님?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죄송합니다. 네. 예,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 중국과의 이 관계가 안보 문제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 함께 중요해요. 예. 이 두 개를 다 같이 풀어내는 더 큰 국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와 그런 논쟁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혜와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 청와대의 입장으로선 상당히 좋은 잘한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옳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예. 문제는 그 주한미군이 사드를 반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라는 문제 아닙니까? 예. 아직 구매 단계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논쟁하는 게. 그럼 이걸 반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근데 문제는 미국이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협의한 바도 없는 거죠. 그게 청와대 입장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잘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정부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미국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전까지는 예. 요청을 한다면 그때는 정확하게 논쟁을 해야 되죠. 판단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작전으로는 지휘관들이 군이 국방부가 국무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군인들이 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저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 시점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리고 말씀이시군요. 그랬을 때는 예. 오바마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님께서 예.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그럼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 양국이 양 강대국이 합의를 하면은 우리는 우리 판단을 하겠다. 전제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중국으로부터의 컴플레인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죠. 직접 미국과談판을 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전쟁으로 가는 상황 그런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예. 평화적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은 분명히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중국이 읽고 있는데 예. 중국이 항의를 해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한테 항의를 해야겠죠. 전략적인 공식적 요청이 왔을 때 이제 그런 논리가 그렇죠. 성립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야전군에서 예. 필요성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네. 대표가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인정 발언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예.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당연한 거죠. 예.
아니, 그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아니, 대한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이건 예. 용어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5년 전에 이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를 한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 전문을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천안함 침몰, 천안함 사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담화문에도 폭침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 폭침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표에 대해서 예. 이명박 대통령도 폭침이라는 용어는 쓰질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 용어입니다. 지금 천안함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폭침이라는 용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 말씀하시죠.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과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던 건가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정부 발표 그대로 믿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예. 여러저러한 전문가들이 이론이나 반론이나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성실히 답변을 하고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예.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의문점을 풀어줘야 됩니다. 정부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당시에 천안함 폭침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30명이면 상당 숫자인데 반대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과연 당내에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예. 당시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 발표를 믿어야 됩니다. 그 정부 발표 믿지 않으면 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또 정당으로서 그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덕 의원이었습니다.